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다행히 장이 올라서 끝났는데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 한번 보겠고요. 엔비디아 시장의 핵심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분석 한번 해보겠고, PLTR, AMD, 아이온큐, 코어윕, 리눅스까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과연 버블인가? 버블은 붕괴되고 있는 와중인가? 아니면 이게 다른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텐 MOS 포트폴리오 운영상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제가 추천 종목 두 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하고 버티볼딩스 그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트레이딩뷰 공급방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부터 보시면요, 다행히 다우는 1.08% 올라줬고 S&P도 0.98%, 그 다음에 나스닥도 0.88%가 올라줬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승의 주도점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또 시사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었죠. 뭐 ETF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주간 유출을 기록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에서는 암호화폐가 붕괴되면서 마진콜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인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이후 최악의 변동성이다 하는 기사도 나오는데, 사실은 뭐 올 4월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항상 있어 왔다 하는 점 잊지 마시고 한번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폴리마켓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빠졌던 거는 금리 때문이었다 하는 거를 좀 뒤 돌아서서 바라보면 또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에서부터 폴리마켓으로 서베이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90%에 있다가요, 쭉 빠졌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같이 꺾였거든요. 그리고는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져서 결국은 지난주에는 20%대까지 빠졌습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거의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한다까지 갔다가 또 며칠 만에 또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시장은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갈 때는 그때 9월 10월 달 이때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죠. 개별주들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꺾이면서 굉장히 큰 시장의 하락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P 500 금리율 상황 보겠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해서요, 저점을 다시 깼었는데요, 5.8%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꽤 많이 빠진 거고요. 근데 어제 종가 기준은 0.98% 올랐죠. 근데 6,66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뚫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고 떨어졌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 저점 매수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모든 섹터들이 플러스가 났고, 특히 그로스 스탁들 그리고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시장이다. 역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좀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막판에 와서는 아무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이번 주에 대한. 그래서 그게 좀 이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잘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나스닥 100 지수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요, 어제도 저점을 깼었는데 8.9% 하락을 했습니다.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10% 넘으면은 조정이다 얘기하는데 거기 전까지 갔다가 왔고요. 그래서 도지 스타일의 캔들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끝나고 거래량이 좀 받쳐줬다. 그래서 이것도 급락은 좀 멈춘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9.9% 하락, 지수상으로 거의 조정 국면까지 갔다가 긴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2.94%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것들이 많이 올랐다 볼 수 있는데, 장대 양봉 일어났고 거래량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락은 중소형주에서 시작이 됐고 많이 빠졌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거기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다. 그래서 그저께 고점은 못 갔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만회를 했다. 그래서 이제 패닉 셀링은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니냐, 좀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지수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는요 15.5%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그 포스트 매도 해가지고 마진콜도 나올 수 있었고, 결국은 개인들이 뭐 못 참고 팔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길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늘고 해서 바닥 국면에서 많이
매물이 이제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는 뭐 종가 기준으로 0.32%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대 캔들이 나왔다 하는 거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미컨덕터가 좀 시장을 주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NLR ETF 보면 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0%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기 전 주가까지 갔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도 이제 크게 한번 반등을 줄 때가 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도 올라올 때 아이고 좀 매도해서 좀 숨을 쉬자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더 좀 매집을 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빅스 한번 보시면요, 아직도 공포 분위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좀 올랐다고 해서 이게 꺼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거의 28%까지 근접을 했었어서 좀 극심한 공포 상태로 갔다가 장 올라오면서 좀 내렸다. 그렇지만 20% 이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런 19%대까지 좀 내려와야 된다 하는 기대를 하는데, 요번 주에 한 월, 화, 수 정도는 좀 오르는 모습이 보여야지 결국은 19%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11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극심한 공포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기를 엔비디아가 이제 좀 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뭐 급락하는 모양보다는 오르는 거를 기대했는데 지금 못 오르고 도리어 갭상승했다가 좀 매물을 많이 받은 게 좀 모양이 안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제도 매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받아내고 결국은 좀 망치 스타일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점은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저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좀 돌아줘야지 시장이 좀 숨을 쉬면서 이제 한 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보면요,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타겟 프라이스를 247불까지 올렸습니다. 그때 레이팅 다 올라왔고요. 이제 역대 최고까지 올라왔고, 그런 걸 보면 현재 지수는 이 타겟 프라이스 대비 38%나 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쳐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은 저가 매수세, 엔비디아세가 들어와서 결국은 여기를 또 터치하는 국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엔비디아도 지금 너무 예전 가격에 비하면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MD도 보면은요,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18%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도 보면은 AMD 보면 27% 고점에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밀린 거죠. 그래서 요 갭 상승 자리까지 다시 튀어 올라왔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지를 잘 받았고 이거 깼었습니다. 그다가 이제 거기에 지지를 해서 아 이거는 중요한 지금 맥포인트에는 왔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조금 상승 모드를 타면 AMD도 더 빠른 속도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AMD가 좀 비싸다고 평가하셨던 분들 좀 AMD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AI 지금 마켓 상황은 산업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요번에 그 가격 조정이 상당히 좋은 박앤세일 시간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왕자죠. 결국은 팔란티어도 어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9%의 하락을 보였고, 그래서 반등을 줘서 결국은 AV합선 간신히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망치 캔들이 나온다는 거는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물 소화는 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도요, 지금 그 실적 발표 후에 185불까지 그 프라이스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주가는 거꾸로 빠졌죠. 지금 20%의 요 포텐셜이 남아있다. 그리고 레이팅은 벌써 역대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도 이제 서서히 팔란티어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가격이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가격이다. 단기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적어도 20%의 업턴은 남았다 하고 팔란티어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큐, 대한민국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55%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연히 또 장대 망치 캔들이 나와줬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또 거의 저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국면에 충분히 접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어 이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요. 고점 대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57%가 내려와서 그 저점을 갱신을 했고요. 다행히도 큰 망치 캔들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장중에 3.53% 상승으로 끝나서 와, 그리고 거래량도 좀 받쳐줘서 결국은 여기가 바닥권이 아니었나. 그래서 피보나치 분석해보면 여기 바닥까지 치고 결국은 382 자리는 한 98불 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98불 선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08불 선이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자, 코어뷰도 봐도 애널리스트들이 130불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71불에 와 있거든요. 그럼 벌써 목표가에서 82%가 빠져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의 2배 정도는 오를 수 있다, 배 정도는 올라야 된다 해서 코어뷰는 보면 항상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보다 높게 주가가 형성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낮게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따라갈 거다. 그래서 레이팅도 좀 많이 늘고 있고 커버링하는 애널리스트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가격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로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나녹스가요, 그동안 저기 X10 10배거 첫 번째 1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있다가 쭉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죠. 그러다가 단 일주일 만에 다시 플러스권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26.38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그거를 좋게 평가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10배거 종목이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한 2-3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나면 종목 점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61%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10배거 종목은 잊어먹고 결국은 2-3년 이게 10불, 15불, 20불 갈 때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 하는 종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종합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서는 뭐 AI 거품이 터진다고 난리법석이고, 그렇지만 저는 계속 바이온딥스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남들이 드로임에 떨 때 주식을 던질 때가 아니라 바로 부자가 될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이 수익의 기회인지 데이터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주가가 출렁인 이유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고용보고서 나오면서 예상은 5만 개인데 실제로 11만 9천 개가 일자리가 추가됐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경제가 튼튼하다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는 공포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죠. 그리고 실업률이 4.4%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21년 이후 최고치다 하고 이런 뉴스도 좀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공포 상황이 있습니다. 공포 지수가 11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야 한다는 워렌 버핏의 말이 딱 맞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기 기름을 부었던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마이클 버리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자신 포트폴리오의 80%를 AI 공매도, 즉 풋옵션을 많이 샀다, 이렇게 나와서 뭐 팔란티어 9억 달러, 엔비디아 2억 달러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론은 버리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회계 조작을 했다. 그래서 AI 칩 감가상각을 기간을 부풀려가지고 결국 비용을 일부러 낮췄다. 그래서 수익이 더 난 걸로 부풀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렇다 그러면 지금 AI 시장이 뭐 진짜 돈을 못 벌고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챗 GPT 주간 사용자 수가 8억 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메타의 일일 사용자 수가 35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맨날 메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칩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있잖아요. 그 매출만 지금 164%가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칩을 자꾸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더 파워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AI 쪽 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모든 거 무시하고 AI 산업은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많이 빠졌다 하는 거는 저는 메타를 처음 이제 들겠고요. 현재 주가가 589달러지만 현금으로 계산한 적정 가치는 1000불이 넘습니다. 캐시플로우로 이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지금 사면 한 84%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1년 전에 저희가 테슬라 제가 막 울부짖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쌀 때 빠질 때 잡았다가 200대에 잡았다가 그럼 400에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업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 좋게 보고 있고요. 버티브 홀딩스, 이거는 뭐가 안 되더라도 이
AI 칩이 돌아가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식혀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계 1등짜리 주식입니다. 근데 버티브도 좀 많이 눌려 있어서 버티브 홀딩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기업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투자의 역발상이 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뭐 125일 이동평균선, 100일 이동평균선 이런 걸 좀 보시고 그게 업턴을 하는가, 거기에 주가들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고 빅스 지수가 지금 28%면 저는 꽤 높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피크로 30 넘으면 무조건 그때가 뭐 돈을 많이 투여할 시기이고요. 지금도 분할적으로 투여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5% 이상 자리, 30% 근접 자리는 굉장히 시장이 극도로 공포를 보이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분할 매수는 꼭 하셔야 되고요.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빠질 때마다 좀 사는 거. 그리고 DCF 모델로 목표가를 한번 책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문에 나오는 헤드라인이 아닌 데이터를 믿고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냉정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매출 없는 기업들도 많았고 가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보셨지만 매주 8억 명이 쓰는 챗GPT 있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가장 냉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포에 속지 마시고요. 숫자를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텐 모스 포트폴리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맥10 시작했고요. ETF 섞었는데 ETF는 이제 다 주식 사느라고 털렸고 맥7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21% 빠져 있고요. 지수보다는 지수가 이제 4포인트 빠졌고 시작했어. 6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일부 종목이 이제 그 본전에 와서 좀 매도가 될 거다. 그럼 이 수익률이 빠르게 개선될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크게 좀 상승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 가지고 있고요. 전체 16종목의 자산 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ETF까지.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온큐가 제일 많고요. 팔란티어, IBIT 이렇게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종목이 물타기가 됐습니다. 전부 아이온큐, 팔란티어, BTC,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그래서 저희가 룰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엑스텐 포트폴리오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갔다가 그래서 지금 지수보다는 11.75% 뒤져 있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진짜 많이 밀렸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운영을 하다 보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질 때도 있다. 지수는 별로 안 빠졌지만 아마 예전에 제가 피터 린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때도 보면 지수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출렁이 있던 모습을 본다. 근데 이렇게 출렁이면 사실은 제가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 비용이다. 단지 마음이 좀 괴롭지만 그래도 저는 연말 전까지는 분명히 지수보다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익률 보시더라도 지수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포트들 가지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 믿고 꼭 참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분석 가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포트에 지금까지 이제 봅니다. 거의 수익은 이제 똔똔 본전에 와 있고요. 미니 20이고 로스가 15 종목입니다. 그래서 승률은 57% 정도 나오고 있고 프로핏 팩터는 1.22입니다. 그래서 0.2배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래서 항상 프로핏 팩터 높아야 되고 승률 높아야 되고 하는 걸 목표로 저희는 갑니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맥7 종목들이 구글 1등 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좀 꺾였지만 그래도 33%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을 빼놓고는 전 종목들이 지수보다는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가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꽤 빠른 속도로 좀 따라잡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메타가 한때는 1등 하던 주식이 결국은 지금 거의 본전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그래서 아까 이제 메타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메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약간 중소형주에 좀 지치신 분들은 뭐 현금이 좀 있으시면 결국은 이런 맥7 종목 좀 사셔서 좀 이제 업턴을 좀 향유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트레이딩 공부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주알 고주알 섹션에는 트레이딩 뷰를 이제 종합판으로 해서 6강까지 쭉 이제 모아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7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고 많으셨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